아까 그 찬성하는 측 입장에서 그 선행학습을 통해서 그 자기가 아는 것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예습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그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의 취지 자체가 사람들의 그 학문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 학문을 더 꾸준히 하고 그리고 그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그 공교육에 적용을 하다 보면 계속 우리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보다 그 학교에서 수업에서 그런 탐구적 활동을 점점 더 생각을 하면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교육을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승 양, 네. 지금 고2인데 네. 이건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하루에 몇 시간 자요? 저요? 네. 저 6시간은 잔. 6시간. 다 6시간. 아, 대여섯 5시간, 5시간 내지 6시간. 매일. 아니 뭐 주말에는 더 자죠. 그래서 잠을 선택해요. 근데 거의 이제 학교 다니는 평일에는 5시간 정도.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못 자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거는 사실 잠 문제는 이게 선행학습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법에 대해서 선행학습 규제법 법의 효과는 없다해서 다 같이 이게 우리가 공감을 했는데 궁금한 것은 이 법을 그러면 이대로 둬야 되는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뭐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의견 듣고 싶은데 우리 가영 학생 의견은 어떻게 되세요? 법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일절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단속을 정말 철저히 해야만이 이 법의 취지대로 법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차라리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현재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모두 이수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그렇기 때문에 조장되고 또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몸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을 주고 거기에 좀 창의적인 다른 토론 방식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능력도 개발할 수 있도록 바꾼다면 좀 더 과도한 선행학습은 또 줄이고 공교육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영어 수능 지문을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못 풀 정도로 좀 과도하게 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차라리 그 내용을 좀 줄이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 선행학습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윤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친구랑 마찬가지로 현재 선행학습 규제법은 공교육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보려면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행학습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교육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건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걸 좀 더 선호할까요? 노채름 학생. 저는 교육 과정이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교육을 규제해서 선행학습을 없앤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남들보다 우위를 점해야 성공하는 입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높은 성취도를 위해서 사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교육 개선이 아닌 사교육 규제를 한다면 이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만약에 사교육 규제를 강화한다면 또 다른 규제선 밖에 또 다른 형식의 사교육이 형성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우리 명승 학생은요? 선행학습 금지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공교육 네, 그러한 교육 과정 재편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죠? 네, 왜냐하면 공교육 하나만 바뀐다고 해서 사교육이 바뀌는 것도 네. 아니고 사교육이 바뀐다고 해서 공교육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그런 대립관계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못하는 점을 사교육이 선행학습이 아니라 그 어떠한 토의식 토론이나 아니면 책 읽기든 이렇게 논리성을 키우는 그러한 방법의 사교육으로 이끌어져서 두 개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영 학생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 역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쪽이 더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건강, 심신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인데요. 저는 현재 이과에 다니고 있고 네. 배워야 하는 수학 과목이 총 6개를 배워야 합니다. 수능 전까지. 예. 그런데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이수를 하다 보면 2학년 때 3, 4개를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과 학생들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 겨울방학 때 아니면 1학년 여름방학 때 선행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공교육의 구조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차이만큼을 학교에서 더 많은 학습 시간을 제공해서 메꾸거나 아니면 그 많은 학습 양을 줄여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대학 과정으로 보내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학습 목표에 좀 부담을 더 적게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지 학생은요? 저 역시도 교육 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예로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 교육 방식, 즉 문제풀이를 하는 교육보다는 뭐 논술 시험 같이 글을 읽고 분석해서 정말 내가 새로 글을 써보는 그런 창의력, 사고력을 기르는 공부를 할 때 더 재미있고 내가 정말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여러 사례, 예를 들어서 독일 등 그런 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주입식 교육 체계를 선정했었다가 나중에는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방식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런 줄 세우기식 교육에서 그런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부에서 그 얘기한 선행학습 규제법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좀 공허한 법이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공부해 오면서 학교 수업을 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습은 어느 정도 좀 해오는 게 좋을까? 현실적으로. 예,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좋은 학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네. 먼저 예습으로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을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한 후에 본 수업에 들어가고 본 수업에서 자신이 몰랐던 부분만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요. 즉 복습을 부분적으로 하고 예습을 전체적으로 해서 복습보다는 예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명순 형?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그 저쪽 편에선 유리하다고 말을 했지만 그 계속 암기를 하더라도 까먹는 부분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에 그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그 먼저 한 1, 2주? 막 그 정도의 예습을 가지고 암기를 빠른 속도에 해서 그 현재에 있는 그런 내신 시험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복습을 계속 꾸준히 함으로써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그재그로 한 번씩 들어볼게요. 카영 양은 어느 정도 예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선행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까먹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직전에 잠깐 조금씩 다음 시험 범위를 미리 예습과 선행학습의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뭐 목차를 적어가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를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하고 학습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도 잘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복습보다 예습을 더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윤지 학생은 어느 정도 예습해 오는 게 학생들이 소화하기에 편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습은 선행학습과는 달리 좀 가벼운 것이라서 그냥 하루 이틀 전에 전체적으로 훑어봐서 전체 맥락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이상적이고요. 근데 찬성층에서도 인정하셨듯이 선행, 예습을 한다고 해서 전부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습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대희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복습이죠.
왜냐하면 지금 친구들도 지금 약간의 용어를 혼란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다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습이 아니죠. 선행학습이 전제가 됐다면. 근데 복습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복습 효과가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복습이라는 것은 진정 그 자기 주도적으로 내 것으로 평생 내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아이들에게 복습하라고 해서 면허실 구경 한번 가보면 그냥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밑줄 계속 치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집에 가는 걸 복습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습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서 그 유명한 그 학습법이죠. 하브루타 방식을 응용해서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선 제일 먼저 파트너를 구해서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식화를 하고 비주얼 싱킹을 하면서 설명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칠판에 판사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 보면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놓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언어로 소화가 된 다음에 반드시 교과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기 너무 어려운 문체가 되는데 이걸 그냥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보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애들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 언어로 들어온 상태에서 교과서를 읽게 되면 이게 번역돼서 지식이 또 들어오는데 이게 왜 중요한 과정이냐면 우리가 풀어야 될 시험 문제는 교과서 문체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이 마지막으로 푼 문제를 들고 가서 한 번 더 하브루타식으로 친구한테 문제를 설명해 줘야지 복습이기 때문에 예습은 그 다음에 훑어보면서 이게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배웠으니까 내일은 요 정도 스토리가 진행이 되겠구나까지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본 수업에 집중해서 듣는 것. 단 이것이 전제가 되려면 교사로서 저는 잘하겠다고 맨날 변명하지만 반성을 좀 하면 학교 공교육의 본 수업이 정말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이든지 뭐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느냐가 전제가 된 다음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육제도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같은 거 있나요? 노채림 학생? 네,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프랑스식 대학 평준화 제도처럼 대학 진학까지는 사교육이 크게 필요 없고 대학을 진학한 후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여 공교육이 오로지 입시만을 위하여 사교육화되는 그런 현상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선행학습에 대한 큰 필요성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까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가영 학생은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조금 대학 과정으로 옮겨서 학생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단순히 선생님의 주입식 교육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아니면 또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승 학생은요? 어떠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전체적 흐름을 알고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토의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개인의 그러한 그 소질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로 바뀌어서 그 어떠한 성공이나 막 이런 집착을 하다기보다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학창 시절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 제도가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지 학생은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취지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고는 하지만 시험을 위한 교육을 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나 자신, 내 미래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나온 학생들 말 진짜 잘했는데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토론했습니다. 오늘 선행학습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해주신 우리 신목고등학교 진선영 학생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재능과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재능과 소질은 아이 한 명 한 명 당연히 다 다를 테고요. 중요한 거는요, 공부도 그 재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하나뿐인 공부 재능이 없는 애들에게 공부해라고 계속 강요하는 교육 환경은 아이들에게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재능, 흥미가 있는지 함께 관찰하고 대화하고 또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약속된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